되세요? 오케이. 이제 복습해서 괜찮아. 됐어요. 괜찮아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이제까지 복습했고, 이제 진짜 합니다. 자, EFT가 이왕 이제 할 거 하면 효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좋으려면 핵심을 짚어야 돼. 핵심을. 정확하게 핵심.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돼. 이게 이제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서 난다? 핵심 주제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핵심주를 정확히 딱 찾아내면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고 좋아요. 근데 이걸 둘러서 가면 이제 오래 걸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려. 하지만 둘러서도 갈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여기서 광화문을 가고 싶어. 방법이 여러 가지지. 내 차를 가지고 가는 방법, 버스를 타는 방법, 전철을 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심지어 나는 헬기를 탈 수가 있어. 헬기 타고 갈 수 있지. 귀하네요. 무슨 폭포수가 있는 거야. 강이 있는 거야, 바다가 있는 거야. 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EFT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이 나오는 양상이 있겠지, 그죠? 어떻게 할 때 물이 더 많이 나오고, 물 또 색깔도 있고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점수 딱 매겨가지고 EFT를 해. 그리고 하지만 이런 날을 봐가지고 깊이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요. 했는데 그래도 계속 또 보니까 물이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심초적 증상 갖고 해도 EFT를 해도 효과가 없지?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혹시 내가 귀에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 스트레스를 강력히 받았다거나, 나를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있나요? 떠오르진 않아요. 한번 떠올려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찾아내. 내가 가지고 예표를 해주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와 유관한 사람, 사건, 감정을 찾아내서 지운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귀싸대기를 때렸어. 그러면 어때? 아팠겠지. 근데 하필 또 귀를 맞은 거야. 근데 귀 맞은 것 때문에 꼭 귀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귀가 아프니까 귀가 속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눈물을 흘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나와. 귀가 많이 슬펐구나.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귀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그때 내 남편이 귀싸대기를 때린 게 너무 속상했던 거야. 그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때문에 물이 계속 나와. 이해되죠?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풀어주면 돼. 이 쌍놈 새끼야, 왜 네가 뭔데 나의 귓뺨을 때리고 지랄이야. 하지만 이런 날 봐가지고 깊이 사랑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내지는 이렇게 사랑하는 내 귀야, 네가 그때 많이 아팠구나. 얼마나 속상했니? 미안해. 저 사랑 같지도 않은 애가 나의 귓뺨을 때렸어. 내 소중한 귀를. 미안해. 좀만 참아줘.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내 귀를 그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거야. 내 귀가 나잖아. 그죠? 나지? 이 손가락도 나잖아. 그러니까 의인 나라고 생각해서 귀를 대신에 세주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오케이. 그렇게 해가면서 이 관련된 사람, 내 남편, 이 남편 또 떠올려. 그냥 내 귓뺨을 때려. 이렇게 사건, 감정을 찾아내서 지워야 돼. 이러면 효과가 또 확 좋아져요. 그게 핵심 주제인 거야. 그래서 귀에 물이 나오는 것과 관련된 그때 그 당시에 귀에 물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귀가 하는 일이 뭐야? 듣는 거죠. 우리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야. 안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내 귀라도 막자. 그죠? 그래서 귀가 안 들릴 수가 있어. 내지는 귀에서 물이 나와도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어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차라리 안 들렸으면 좋겠어. 이런 소음 안 들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심리적 역전 때문에. 내 귀에서 물이 나오는 거 원치 않는데 내 귀가 좋아지면 저 인간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귀에서 물이 계속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자, 또 네 번째. 근데 그 귀에서 하필 물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난다거나 귀가 막힌다거나 뭐 이명, 그죠? 또 내지는 난청, 소리가 안 들린다. 뭐 이런 건데 나는 뭐냐면 물이 나오네. 그럼 왜 나 물이 나올까? 물은 어떤 거야? 차가운 거야, 차가운 거. 그래서 내 귀가 좀 차가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해보는 거야. 그냥 핵심 주제는 내 마음에 갑자기 딱 떠올라. 그럼 그거 가지고 EFT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던 효과가 좋아. 그러면 그게 핵심 주제였던 거야. 해보면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워 나가다 보면 핵심 주제가 어느 순간 저절로 떠오른다.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봐. 했던 효과가 좋아. 이거 이놈이었구나.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네가 물이 거기서 그냥 귀에서 물이 나온 얘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귀납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해보고 나서. 이해되죠? 자꾸 생각해봐. 그 마음으로 귀한테 물어봐. 귀야, 너 왜 자꾸 물이 나오는 거야? 물어봐. 내지는 이제 교회를 다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 귀에서 물이 나올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 또 다음은 EFT를 하다 보면 다른 거, 귀하고 무관한 EFT를 해.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 내지는 내가 예전에 안 좋았던 일들 다 막 지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원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거. 내가 귀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냥 내 안 좋은 것들 다 지워 나갔어. 그러면 지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귀에서 물이 안 나올 수 있어. 정확히 핵심 주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던 거,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쌓아놨던 거 똥들 다 치우다 보면 저절로 언제부터 귀가 물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해돼요?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배배 꼬였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어. 자, 또 하나. 지금 이 문제와 유사한 어린 시기의 어떤 경험, 뭐 사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금 저기 귀 관련해서도 뭐 그때 지금 뭐 남편이 뺨 때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거 귀를 한번 콕 쑤셨어. 근데 그때 뭐 그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이거 아닐까 하고 그냥 해보는 거야. EFT 하는 거 쉽잖아. 엄청 쉽잖아. 뭐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사건이다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누구랑 놀고 가다가 이 녀석이 장난친다고 귀에다가 뭘 쑤셨는데 그때 귀가 느낌이 안 좋고 이상했어. 그래서 귀에서 물이 나오나? 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쉽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좋아질 수 있어요.
자, 핵심 주제 찾기 어려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하다 보면 찾게 돼. 처음부터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주변을 드리번 하다 보면 또 정답이 쑥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들 풀었는데 이게 저절로 해결될 수 있어. 이해되죠? 오케이. 자, 핵심 주제 찾기 했고, 내적 평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EFT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해요. 내면의 평화. 이 내면의 평화를 얻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질병도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들도 뭐 직장 관련한 뭐 사업도 성공도 이룰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인간관계도 풀릴 수 있고 내가 내면의 평화가 오면. 그래서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EFT를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내적 평화 과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으려면 항상 주인공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내가 기억나는 것만 적으면 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형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 불쏘시개 같은 거 하고 나를 때렸어. 근데 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때리고 나서 그때 내가 그 여기에 다리 흉터가 나 있는데 얘만 보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 그런 거. 또 내지는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웠어. 그래갖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맨날 싸운 것만 생각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심지어 아빠가 막 엄마를 패는 것도 생각나고 그때 아빠가 엄마 팰 때 내가 혼자 막 옆에 보고 막 날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울고 옆에 있었어. 오빠하고 누나들은 그냥 피해 있고 그냥 골방에 있는데 나는 혼자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 그때 그 기억 다 적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 그래갖고 걔가 나를 돈을 뜯어가고 하는데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 깡패를 만났는데 심지어 성추행까지 했어. 그건 엄청 큰 사건이죠. 그런 거. 중학교 때 갔는데 중학교 때 우리 담임이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 심지어 나를 뺨을 때렸어. 너무 억울해. 이런 거. 고등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어.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워. 이런 거.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가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고시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는 생활이 너무 지겹고 우울하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늘 실패자야. 그런 경험을 했어. 그때 그 골방이 생각나. 이런 거. 결혼을 했어.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 난 늘 혼자야. 외로워. 이런 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이 인간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나를 배신했어. 이 배신감. 이런 거. 임신했어. 임신했는데 애가 태동이 심해가지고 너무 배가 아팠어. 근데 딱 그때쯤에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배신감이 치를 떨었어.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등등 사건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소설이야. 휘황찬란해. 제가 이 해보면 1대1로 해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심하다. 심지어 제가 했던 분 중에는 80세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6.25 사건도 경험하고 뭐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하신 분을 예쁘하고 나서 진짜 인생은 소설이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어. 근데 적을 때 큰 사건들을 먼저 적어요. 시간대별로 적고 어렸을 때부터 쭉 적고 그 다음에 큰 사건들, 큰 바위. 그 다음에 큰 바위들 적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똑같은 문제야. 엄마하고 아빠가 맨날 싸워. 아빠는 싸우면 술 마시고 싸우면 그냥 주먹을 내지는 뭘로 패. 그냥 문짝을 두드려 부시고 막 가구를 두드려 부시고 막 TV도 부시고 막 부셔.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여겼었잖아. 그러니까 뭐 3-1, 3-2, 3-3, 3-4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돌 이렇게 해. 근데 대신 3-3은 뭐야? 아빠가 엄마를 패.
뭐 엄마랑 맨날 싸워. 뭐 그러고 사건을 하고 구체적인 것들 쭉쭉쭉쭉 쓴단 말이에요. 그거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써야 돼.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만큼 내가 3학년 때 우리 아빠랑 엄마가 거실에서 싸우는 걸 봤어. 나는 밖에 있었고 근데 큰 소리가 나면서 아빠가 돌을 집어 던졌어. 근데 엄마가 맞진 않았지. 엄마가 엄청 놀래고 흐느끼고 울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쳐다봤는데 너무 속상했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이게 떠올라. 이해되죠? 그거를 구체로 서술해서 다 적어 놓는단 말이야. 이거 적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개를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20개를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30개를 적기도 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50개를 적었다 쳐. 50개를 적었어요. 근데 50개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번에 EFT를 쭉 50개를 다 하는 거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봐봐. 50개라고 해도 EFT를 간단하게 하면 금방 해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버지가 팼어. 아버지 쌍놈 새끼가 우리 엄마를 팼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런 날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팼어. 돌을 던지고 미친놈이 미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려서 너무 억울해. 미안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지만 이런 날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팼어. 돌로 패네. 미친놈이. 아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하지만 이런 날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 죽겠어. 우리 아빠는 미친놈이야.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3분 걸리잖아. 아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50개 하면 3, 55, 150분 걸려. 그죠? 150분. 그러면 어떻게 돼? 2시간 반. 2시간 반 또 50개를 다 지우는 거야. 아니, 2시간 반 동안 지울 수 있지. 내가 내적 평을 얻어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아니, 적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적는다고. 내가 지금 저거 A4지 있죠? 적으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그래가지고 한 번에 전체를 지우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원장님 난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렇게는 안 하고 나는 집중해서 해야 돼. 자, 나는 한 가지 사건 갖고 집중해서 할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아버지가 팬 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냥. 나는 원장님 한 개는 좀 심했고 난 3개 할래, 3개. 아, 나는 3개는 좀 많고 한 2개만 할게. 오케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래서 그럼 50개를 하려면 하루에 2개씩 하면 며칠 걸려? 25일. 이해되죠?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한 번에 50개 지우잖아. 내일 되면 또 다시 새로워. 원상태. 그럼 또 지워. 쭉 해서 그렇게 25일 걸리나 하나씩 해갖고 2개씩 해가지고 25일 걸리나 똑같아. 근데 성격이 달라.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쫙 다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씩 꼼꼼하게 해야 돼. 성격이 달라. 따지고 지워졌나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대충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맨투맨 중앙 영화가 있었어. 맨투맨 영화가 있었어. 거기 보면은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대충 넘겨라. 일단 딱 끝까지 봐라. 그리고 또 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가 쉬워진다. 그 말이 나와. 얘도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훑어라. 또 훑어. 계속 훑어. 25일 하고 50일 하고 6개월 하고 1년 하면 다 네가 마스터가 돼 있을 거야. 이해됨? 이건 그렇게 하는 방법이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꼼꼼히 봐라는 거. 꼼꼼히 지워. 꼼꼼히 확실하게 지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요 만화방에 가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만화를 좋아했거든. 만화방이 싫어. 왜 싫어하냐면 내가 한 권 볼 동안 다른 사람들은 3권, 5권 보고 있어. 근데 그때 만화 보는 게 한 권에 얼마도 있었지만 시간당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었어. 시간당으로. 그러면 내가 진짜 손해잖아. 남분들은 5권, 6권 보는 나는 그 시간 동안 한 권밖에 못 봐. 그러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만화방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좀 막 지금 2권, 3권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나는 만화 보면 그림도 봐야 돼. 그리고 그림 그 내용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면 또 봐야 돼. 그리고 앞에 보고 있는데 뒤에가 또 이제 거 기억이 안 나면 또 돌아가 또 봐야 돼. 이게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진도가 안 나가. 근데 이 만화만 그렇게 했을까? 공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거기 뒷다 파야 돼.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잘 나갔는데 뭐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또 앞에 또 가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소설책을 볼 때도 대의의 딸이라는 소설이 있었어. 러시아 소설. 근데 그 소설을 보면은 막 등장인물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막 이름이 어려워. 막 문문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스키 하는 거 다 비슷해. 그래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딱 적을 할 때 이름 나오면 이름을 적어. 딱 적어놓고 얘는 뭐 이렇게 하고 책을 봤다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름이 막 간단한 것도 아니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막 등장인물 적어가면서 책을 봤었다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러시아 소설은 무조건 그렇게 봐. 이름 적어가면서 얘는 뭐 누구 아내, 누구 남편, 누구 딸 이렇게 해가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봐도 되고, 에이씨 뭐다 개새끼 다 똑같은 놈 새끼인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봐도 돼. 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이해가 된다고. 이해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자기 스타일대로. 결국은 뭐야? 계속 반복해야 돼. 한 번에 안 돼. 절대로. 한 끼에 다 죽이려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내적 평화가, 이너 피스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종이와 펜을 갖다 놨어요. 적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이따가 시스발트 할게요. 자, 영화관 기법. 이거는 뭐냐면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 치유자가 치료할 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 치유자가 치료할 때.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눈을 감고 사실 살짝 편하게 누워요. 내지는 눈을 감고 앉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마를 팼을 때 상황을 떠올린 다음에 딱 떠올리면 이게 잘 안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사진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진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영화가 흐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영화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다 달라요. 그 시각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엄청 생생하게 보여.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빠가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술 먹고 흥분해가지고 얼굴 시뻘게 가지고 막 엄마 팰라고 막 돌 들고 있어요. 그래. 너는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나는 지금 저 골방 구석에서 누워 무서워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갖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래요. 엄마는 뭐 하고 있어? 엄마는 막 울고 있고 막 저기 막 바닥에서 내쳐져가지고 엄마 치마 노란색 입고 있고 아빠는 파란색 옷 입고 있고 나는 빨간색 무슨 이렇게 있고 네 표정이 어때? 막 나는 울고 있고 표정이 어때? 다 보여. 왜? 영화잖아.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진 컷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흘러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도 사람도 있어. 심지어 영화같이. 그리고 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영화 상황을 떠올리면서 지워. 어떻게 지운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엄마를 돌로 패려고 하고 있다. 너무 슬프다. 하지만 이런 날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합니다. 아빠가 돌로 패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엄마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날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면 이제 지워지면 어떻게 되냐? 엄마가 이제 맞고 나서 때리고 나서 아빠가 밖에 나가. 그럼 아빠가 없고 이제 엄마 혼자 있어. 엄마가 뭐 하고 있어? 엄마 울고 있대. 왜 울어? 아빠가 저렇게 하고 나서 너무 슬프대. 너는 뭐 하고 있어? 엄마 가서 달래주고 있대.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어떻게 내가 엄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구나. 마음이 어때? 너무 슬퍼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바뀌어. 상황이 또 바뀌어. 영화가 흐르니까 바뀌면서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가 좀 부엌에서 일하고 있다. 엄마 표정이 어때? 엄마 표정이 좀 좋아졌어요. 너는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치료가 된 거야. 치료가 된 거야. 그러면 왜 원장님, 나 옛날에 과거 기억에 그게 있었던 이 사건인데 실제로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지? 그게 치유가 된 거야. 지금 제가 떠올리는 영화는 실제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이미지야, 그냥 환상. 내가 이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꿈이라고. 꿈은 바뀔 수 있어 없어? 바뀔 수 있어요. 꿈을 바꾸는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이 실제인 것 같고 이 어떤 팩트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팩트는 이건데 내가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해석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내 안에 들어있는 해석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맞는데 엄마를 때리고 나서 그 때렸던 상황이 내가 힘들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술 취하고 때리긴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잘해줬던 거야. 나중에 알았어. 우리 엄마는 아빠를 더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혼도 하고 살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팩트는 그거야. 근데 내 안에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놈? 죽일 놈. 엄마만 맨날 팼던 놈. 술만 마시면 개가 됐던 놈. 나쁜 놈, 죽일 놈. 이해가 안 가. 왜 엄마는 그 아빠랑 살았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평상시에 또 엄마한테 잘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못 봤어. 나는 어떤 것만 봤어? 나쁜 놈만 본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빠는 어떤 놈이야? 나쁜 놈. 근데 EFT 했더니 어떻게 돼? 엄마가 표정이 좋아지고 아빠도 그냥 그때 술 취하고 했는데 좋아졌어. 그럼 내 안에는 이미지는 어떤 거였냐면 나쁜 놈이었는데 EFT 했더니 괜찮은 놈으로 바뀌는 거야. 심지어 막 웃고 있네. 나를 향해서. 엄마도 막 나를 향해서 웃고 있고 나 괜찮아. 표정으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네. 이미지가 바뀌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때? 내 안에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거 하려고 EFT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사건이 내가 이렇게 EFT 해가지고 해서 실제로 돌을 던졌던 아빠가 돌을 안 던지나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이미지가 바뀐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다 지워지고 나면 아버지가 돈을 던지는데 웃으면서 던져. 야, 이씨. 이렇게. 그 뭐야, 저 장난하는 거야, 뭐야? 술 먹고 좀 미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화나는 감정이 안 든다고. 아빠가 술 먹고 돌을 던지네? 뭐 바위치기 하나? 구슬치기 하나? 돌치기 하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웃기네? 그렇게. 저 아빠 보고 싶다. 이렇게 바뀐다고. 아빠가 생각보다 술 먹고 막 자기 아빠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았구나.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 이미지가 바뀌는 거라고. 그렇게 하려고 EFT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안에 이미지만 바꾸는 거예요. 왜? 왜 그걸 할까? 내가 치유가 돼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상처가 회복돼야 되니까. 내적 평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다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매일 해나가야 돼, 이 작업을. 알겠죠? 이 영화관 기법 이해되죠? 네. 이 책에 다 나온 거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 듣고 나서 책을 보면 훨씬 편할 거예요. 복수 기법.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당했어. 중학교 때 길을 가다가 어떤 깡패 같은 녀석이 와가지고 내 가슴을 확 만지고 갔어. 너무 수치스럽잖아. 그죠? 근데 그게 두고두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내 가슴이 분명히 제가 나한테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내 가슴이 내가 보니까 이 가슴이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이 가슴이 나쁜 놈이야, 나쁜 거야, 제가 나쁜 거야. 제가 나쁜 건데 이 가슴이 수치스러운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가슴만 보면 걔가 떠오르고 수치스러워. 성적으로 수치스러워. 그 상처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다가 유방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치심 때문에. 그 치유를 해야 한단 말이야. 뭐 어떻게 치유하냐? 중학교 3학년 때 길 가다가 깡패가 와서 나를 성추행을 했다. 얘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너무 수치스럽다. 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복수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는 거면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EFT를 해도 되는데 복수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그때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깡패 새끼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요.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얼굴 떠올려. 자, 말해봐. 네.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 유방이 그렇게 탐스럽대? 좋냐, 좋아? 아씨,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욕도 해가면서 유머를 넣어도 돼. 좀 이쁘긴 해.
근데 쌍놈씩 늦간 놈이 내 입안을 만져 쌍놈아 뒤질라고 돈 내놔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유머를 넣어도 돼.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다 해서 감정을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리얼하게 해서 한 다음에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죠? 이게 복수기법이야.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뵀어.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쳐다만 보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제 내가 다 컸잖아. 자, 아버지 이리 와봐봐. 자, 그때 떠올려. 그때 아버지 이리 와봐봐. 엄마 던져봐. 어떻게 하나 보자. 네 꼬라지 한번 보자. 술 먹어? 그래. 술 먹고 야, 이 새끼야. 술 먹었으면 조용히 쳐봐가 잠이나 자지. 왜 멀쩡한 엄마를 패,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게 없냐? 아, 남이 가서 남자들 못 패니까 집에 와서 지금 이지덕거리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남자라고, 꼬리 남자라고, 웃긴 놈 새끼네.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다 한 다음에 하지만 이런 날을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게 복수기법이. 그때는 못했잖아. 내가 약해서. 근데 억울하잖아. 복수를 해야 되잖아. 실제로 복수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진짜 복수하면 안 돼. 진짜 복수하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복수할 수 있잖아. 마음으로는. 그죠? 실제로 복수하면 일이 커져. 근데 마음으로는 할 수 있잖아. 마음으로 복수를 왜 할까?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시원해져. 근데 그 다음날 또 생각하면 또 억울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복수하면 돼. 나 그냥 100번, 1000번 해도 누가 뭐라 안 해. 경찰 출동 안 해. 그냥 나 열심히 복수하는 거야. 쌍놈새끼, 개새끼. 그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복수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시원해져.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요. 이해되죠? 복수기법. 복수기법이 좋죠. 복수할 게 많아. 자, 이거는 슬금슬기 지우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성적 추행을 당했는데 그냥 가슴만 만진 게 아닌 거야. 새 놈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봐본 거야. 나를 막 성추행을 아예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지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그 성기는 진짜 막 걸려갖고 이거 지울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야.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갖고 내가 이영석 원장 EFT 해준다고 딱 왔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니 차마 입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창피해가지고 두 번째 그 생각을 딱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막 치욕이 떠올면서 그 상황을 떠올리니까 막 숨이 안 쉬어져. 그때 떠올라니까 그러니까 미치어버리겠는 거야. 푹 빠지면 바로 이제 가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러겠죠? 응급실 119 출동해야 돼.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돼, 안 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의사가 감당이 돼, 안 돼? 감당이 안 돼. 원장님, 나 지금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말로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 감정에 의해서 호흡까지 안 멈춰버릴 수가 있어. 호흡까지. 그러면 그냥 앰뷸런스 출동해야 되잖아. 위험하잖아.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 심지어 막 간질 발작처럼 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황에 푹 빠져가지고. EFT 하면서 대형 사고 날 수가 있어. 초보자가 하다가. 야, 너 그런 이야기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봐 하다가 나 뭣도 모르고 하다가 그냥 큰 놈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막 그 들깨가 나와버리면 돼, 안 돼? 내가 물려 죽잖아. 치료한다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미리 엽총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서 나오면 확 죽이려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 무방비 상태인데 갑자기 들깨가 나타나면 호랑이가 나타나면 내가 죽어. 걔도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거야. 너무 센 놈. 센 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센 놈을 가는 게 아니고 약하게 살살 가는 거야. 약하게 살살. 무슨 뜻이냐? 성추행은 건드리지 마. 그거 어떻게 건드려?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센 놈이라. 그냥 다른 거. 담임이 와서 뺨 때린 거, 뭐 등등등. 또 남편이 뭐 바람나고 한 거, 그것도 큰 사건이야. 근데 아무튼 그 정도는 감당이 될 것 같아. 이 성추행한 걸 너무 큰 거야. 너무 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자야. 이런 것부터 먼저 건드리면 돼, 안 돼? 큰 바위 깨라고 해서 그것부터 건드리면 절대 안 돼. 위험해. 트라우마 너무 세. 이해되죠? 그럴 때는 이걸 먼저 건드린 거 아니야. 작은 것부터 딱딱딱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작은 게 많이 채워졌어. 그러면 이 큰 것도 좀 작아져요. 작아져. 같이. 그럼 작아지면 그때 건드리는 거야. 오케이? 그때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EFT뿐만 아니고 자율진동도 마찬가지야. 트라우마가 센 놈은 혼자 EFT 자율진동 하면 안 돼. 자율진동 한다가 갑자기 쑥 무시 들어가지고 난리가 날 수가 있어. 발작을 할 수 있다고. 간제 발작을. 내지는 응급 상황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전문가가 없으면. 그 무의식에서 빼내야 되는데 발작을 하고 있어. 무의식이 빠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빼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빼내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EFT를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당할 수 없이 막 하다가 심지어 갑자기 호흡이 안 돼.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빠져나와야 되잖아. 근데 빠져나오는 게 안 되는 거야 잘. 그럼 빠져나오는 방법 첫 번째 눈을 뜬다. 눈을 떠. 왜? 지금 무의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럼 눈을 뜬다. 근데 혼자 하면 그런 경우는 또 위험한 거야.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눈을 못 뜨면 뺨이라도 떼야 될 거 아니야. 뺨 때리고 두 번째 물을 먹어야 돼. 시원한 물, 찬물. 그러면 정신이 바짝 뜨잖아. 내지는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신이 들게 자극을 줘야 돼. 물이 좋아, 물이. 그래가지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호흡을 하게 해줘야 돼. 호흡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의식으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정신 멀쩡해져. 근데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이제 세게 깊숙이 들어간 거는 그래서 그때가 막 슬펐다 그러면 슬픔이 막 하고 계속 눈물을 흘릴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눈물 흘리는 거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면서 이 감정을 풀게 도와주면 돼요. 본인이 그런 경우에는 본인 혼자 하면 안 돼. 옆에 사람이 꼭 있어야 돼. 특히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전문가는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너무 무의식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빨리 의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고 그다음에 물도 좀 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EFT를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나는 이 트라우마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호흡도 잘 안 되고 슬프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하지만 이런 날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풀려. 이것도 EFT를 푸는 거야. 왜? 이게 무의식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자율진동 하다가도 만약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센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머지 것들, 잘 자란 것들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또 큰 것도 좀 작아져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집단 EFT. 제가 어제 우리가 같이 했던 게 집단 EFT예요.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한 문제를 가지고 EFT 해주는 거를 집단 EFT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 자, 우리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하는 중보기도 하는 효과가 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효과가 나. 이게 집단 EFT예요. 이해되시죠? 집단 EFT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에너지가 모이는 효과가 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0 하니까 10이 되는 게 아니고 10개 있으면 10이 되는 게 아니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100이 될 수가 있어.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집단 EFT가 아주 강력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어. 어떤 단점이 있어? 뭔가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는데 나 성추행 당했어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쪽팔려서 못 하잖아. 그리고 괜히 그런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시집이라도 못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쪽팔려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야. 자기 문제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말을 못 해. 우리 남편이 바람났다는 말을 쪽팔려서 말을 못 해. 내지는 내가 재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세 번째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창피해서. 말을 못하니까 자기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EFT의 단점도 있어요. 자기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장점은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1대1 개인 EFT 하는 거는 좋은 점은 그래도 물론 그 치유자가 내 프라이버시를 알 수 있겠지만 그 프라이버시 보호해 준다는 걸 신뢰를 가지고 세세하게 말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 단점은 에너지 집중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셀프로 하는 거예요. 셀프로.
근데 셀프로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핵심 주제를 접근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지루해. 끈기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몰입도가 좀 떨어져.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집단 EFT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근데 그러면 그 집단 EFT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 문제가 있어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집단 EFT를 해줘. 우리 같이. 김여정님 지금 뭐가 문제예요? 허리가 아파요. 네, 허리가 아프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리 아픈 거 증상, 어떨 때 다 아프고 어떤 증상이 있고 점수가 몇 점 이렇게 하고 EFT를 해주는데 우리는 허리 안 아프잖아. 이 사람은 아픈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허리 아프지만 나는 머리가 아파. 여기는 다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여기는 가슴이 아파. 뭐 등등등 자기가 안 좋은 데를 적어. 그 점수를 먹여. 나는 두통이 7점. 뭐 송곳이 찌르듯이 아파. 무릎이 뻐근하고 아파. 뭐 그걸 자기가 적어. 근데 나는 김여정님의 허리 아픈 걸 가지고 같이 전체로 해. 하는데 해주다 보면 내 무릎 아픈 게 좋아져. 그게 뭐다? 자, 각자의 문제와 고통 지수를 기록한다. 자기 각자 치료받는 사람의 문제를 김여정이 치료받는 문제를 자기 문제있냐 마치 내가 허리 아프냐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내가 이 사람 문제에 허리 아픈 거 갖고 집중해서 해줬는데 실제로 내 무릎 아픈 게 좋아져.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집단 EFT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허리 아픈 거는 훨씬 효과적으로 좋아져. 이해되죠? 이게 에너지 장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이 다 같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내면 아이 EFT. 오늘 이거 다 소개할 거고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다시 복습해야 돼요. 양이 지금 엄청 많아요. 내면 아이 EFT는 뭐냐면 우리가 내적 치유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의 어떤 감정적인 또 질병 큰 어떤 난치병이 걸리는 이유는 이 내면 아이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린 시기에 자기 셀프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다거나 뭐 애정 결핍이 있다거나 등등등 하면 내면 아이가 아주 안 좋아 상태가.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누워보고 자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내지는 어렸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여정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감고 떠올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정이를 한번 떠올려 봐요 하면 떠올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이터에 있어요. 놀이터에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재밌게 놀고 있는 나 혼자 모래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적고 있어요. 표정이 어때요? 너무 무뚝뚝해 무표정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쓸쓸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어봐. 그거 내면 아이를 떠오르니까 그 내면 아이는 뭐냐면 나의 어린 시기에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상태가 안 좋아. 우울해, 쓸쓸해, 뭐 등등등. 그거를 치료해 주는 거야. 이 내면 아이 치료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걸 상담 치료해서 하거든. 잘 안 돼. EFT로는 쉬워요. 쉬워.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 잘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내가 이제 치료자가 돼서 상대방 해줄 때는 톡톡톡 쳐주면서 하면 되고 그냥 나다 그게. 그러면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을 때 나를 떠올려. 내가 어렸을 때 이 형석이를 떠올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형석이를 떠올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혼자 재밌게 놀았는데 항상 집에 가면 사람이 없어. 나는 항상 혼자야. 해가지고 재밌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놀다가 친구들은 야 누구누구야 밥 먹어 빨리 밥 들어와야지 빨리 안 씻어 미친놈아 빨리 들어와. 그러면 들어와 한 명씩 가. 그러면 이제 막 5명 놀고 있다가 한 명 가고 하면 다 가면 이제 나만 남아. 그리고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나만 길거리에 있는 거야. 다 집에 가고. 그때가 제일 싫어. 왜? 나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 나는 혼자야.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 왜? 아무도 없어. 지금 가봤자 그러니까 짜증나. 이 시간이 제일 짜증나는 시간이야. 밥 먹으러 할 때가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떤 나야?
외로워. 친구가 없어. 잘 놀다가 때만 되면 다 친구들 가고 나는 이제 당근하니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깜깜해. 그 외로움, 사랑, 애정 결핍이 있는 내가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EFT 하는 거예요. 형서가 너 그때 많이 외로웠지.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엄마가 와서 씻으라고 하고 밥 먹으러 하는데 너는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없었지.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싫고 길거리에서 대화하고 얼마나 외로웠니. 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 그때를 떠올리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면 돼.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 형사가 얼마나 외로웠니? 많이 외로웠지? 너 그때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같이 놀던 친구들 다 집에 가버리고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지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많이 쓸쓸했지. 그때는 너 혼자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너랑 같이 있어줄게. 이때 있어주는 나는 누구야? 지금 나. 이걸 참나라고 표현해. 참나. 참나. 좋은 나. 참나야. 참나라는 표현이 있어. 참나가 그때 어린 내면아이, 어린 아이를 향해서 형사가 너 그때 진짜 많이 외로웠지. 그때 혼자여서 힘들었지. 그때는 혼자였지만 내가 이제 너랑 같이 있어줄게. 외로워하지 마. 이렇게 해주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야. 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다 했어. 이렇게 툭툭툭 치고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한 다음에 다시 툭툭 치면서 내 스스로 내 내면 아이를 떠올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면 아이가 보이는데 얼굴 표정이 밝아져. 웃고 있어. 그럼 치료가 다 된 거야. 내지는 집으로 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외롭잖아. 치료가 된 거야. 질문 나중에 10분 쉬고 조금만 더 한 다음에. 자, 이거 다 한 다음에 바로 실습할 거예요. 그렇게 내면 알 치료한다고. 아시겠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 임신 중에 엄마가 임신 중에 나를 임신했을 때 태아애가 받았어. 이게 엄청 센 놈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애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 내지는 임신했어.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내지는 임신했어.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 먹을 게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내지는 임신했어.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막 힘들어 죽겠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막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 힘든 게 애한테 다 전달이 돼. 힘들었겠죠? 자, 내지는 임신했어. 애가 태동이 심해. 막 피가 줄줄 나와. 막 뛰고 있어. 아파. 근데 그걸 참고 계속 임신을 진행하고 있어. 엄마도 힘들었겠지만 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죽기 살기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낙태가 되면 애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토중 태중에 있는 애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중태아 EFT.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하는 거야. 이건 치료 어떻게 한다? 내가 마치 복중의 태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냐? 딱 눈을 감고 내가 태아가 돼. 아까 내면 아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복중의 태아가 돼. 그래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스트레스 왕창 받아. 아빠가 바람이 났대. 나 어떡해. 엄마가 막 걱정해. 나 이렇게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차라리 애를 지워야 되나? 이 인간을 애 지우고 나서 빨리 이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 엄마 나 그럼 어떻게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포기하면 안 돼. 나 태어나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있다고 애한테. 근데 애한테는 그냥 치명적인 스트레스. 왜? 죽을 수 있잖아 바로 거기서. 세상도 못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EFT예요. 어떻게 한다고? 복중태아가 내가 돼서 하면 돼. 엄마 나 살고 싶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안 돼. 나 살고 싶어. 무서워. 하지만 이런 날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센 놈이야. 그래서 한 번 갖고 잘 안 돼요. 많이 해줘야 돼. 비슷한데 이건 낙태 생존의 EFT야. 엄마가 일부러 낙태를 하려고 했어. 심지어 약도 먹었어. 산부인과도 갔어. 뭐 등등 했는데 낙태에 실패했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나서 여기를.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애가 받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낙태 실패했을 때 그 아이 상태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EFT 해주면 된다고. 대리 EFT.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장님, 우리 강아지가 있어. 10살밖에, 보통 애가 보통 10살 산다는데 지금 7살인데 암이 걸렸네?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하고 항암하면 돈이 몇 천만 원이 든다는데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지는. 애가 갑자기 콜레라 바이러스 병이 걸렸는데 치료비가 몇백만 원이 든대.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죽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죽이자니 우리 애 갖고 살리자니 돈이 없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EFT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걔 발을 잡고 이렇게 EFT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걔 발. 그리고 너 따라해? 하고 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걔가 멍멍하고 따라해? 걔가 멍멍하고 따라하냐고?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있어. 근데 우리 엄마 90세 노모야. 치매가 걸렸어. 근데 EFT를 해주고 싶어. 우리 엄마 EFT를. 엄마가 막 힘들어하니까. 근데 해주고 있는데 엄마 내가 말할 테니까 따라해. 하고 톡톡톡 쳐주고 엄마 내가 이렇게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못 따라하겠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엄마가 돼. 내가 강아지가 돼. 가지고 내가 강아지가 된 내가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걔는 여기 없어도 돼. 우리 엄마는 저기 전라도 어디 가 있어도 되고 제주 가 있어도 상관없어.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우리 엄마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EFT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바타.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지금. 엄마가 좋아진다고. 엄마가 저기 멀리 가 있는 이거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근데 얘는 시집을 갈 수 있냐고 막 물어보지. 내가 어처구니가 없지. 이런 것까지 된다고 하는데. 아니, 된다고. 돼.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네? 감기약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내지는 설사를 막 하네? 해보라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 해보고 나서 이야기해줘요. 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전락이 말을 안 들어. 이 새끼가 말을 전략 안 들어. 내가 EFT를 해주고 싶어도 안 믿고 엄마 그 뭐야?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얘가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가 아들이 돼. 라고 하면 된다고. 아들 저리 누구 있어? 저리 꺼져. 한 다음에 내가 하면 된다고.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해? 내가 아들이 됐어. 근데 아들이 해서 게임 중독에 걸렸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도 돼 사실은.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려서 내가 미쳐버리겠네. 저 새끼 얼굴 보면 나 화병이 돋아 죽겠어. 하지만 이런 날 봐도 깊이 사람 이렇게 해도 돼. 왜냐 아들이랑 나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들이야. 그럼 내가 아들이 됐어. 아들. 내가 게임을 끊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 미치겠네. 어떻게 하지? 나 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고 시험 잘 보고 싶고 전교 1등도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맨날 지랄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게임을 끊을 수가 없네. 나 중독인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날 봐가지고 깊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해되죠? 엄마가 아파. 저기 제주도에 있는 엄마가 아파. 90세 노모야. 치매가 걸렸어. 근데 치매까지는 어떻게 안 되겠는데 아니 감기 걸려갖고 죽기 살기 상황이 돼. 폐렴 걸렸다. 폐렴. 근데 약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야. 너무 슬프다. 내가 90세기지만 조금 더 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한번 보고 죽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대신 돼가지고. 이해되죠? 네, 그렇게 이걸 대리 EFT 하는 거예요. 신체 부분별 병증 심리라는 게 있어. 이게 EFT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내가 왜 이야기를 다 해주냐면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나게 광활하다는 거.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청 복잡하고 공부할 게 되게 많아. 유방암, 암의 심리라는 게 있어. 암이 걸린 암의 심리. 대표적인 뭐다? 나 일하기 싫어. 암이라도 걸려야 내가 일을 안 하나? 이런 거. 내가 암이 걸려야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돼? 암이 깨끗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
입원비 안 나와 이렇게. 내지는 유방암이다. 아까 내가 유방암 했잖아. 누가 성추행했는데 유방이 너무 혐오스러워. 얘 때문에 내가 걔한테 당했어. 이거 뭐야? 근데 얘를 보면 걔가 생각나. 짜증나는 놈이.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이제 암이 걸린다. 이쪽 암. 이해되죠? 자, 난소암이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난소암이다. 난소가 하는 일이 뭐야? 난소가 난자를 이렇게 분비하잖아. 그럼 난소가 분비되면 어떻게 임신하는 거잖아. 근데 이 아이가 임신을 하면 이쁜 아이고 좋은 아이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원치 않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막 바람나고 짜증나.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 근데 얘를 낳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나 생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임신할 거 아니야? 임신하는 게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임신하기 싫어지니까 임신이 안 되려면 어떻게 배란이 잘 안 돼야 되잖아. 그럼 배란이 잘 안 되려면 난소가 기능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서 난소에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리가 막 너무 싫은 거야. 생리 혐오증이 있어, 내가.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피가 막 보이고 냄새 나고 막 이거 뼈 아파가지고 막 그냥 너무 싫어. 나는 진짜 생리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근데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걸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미치겠어. 생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난소 기능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난소암이 올 수 있다고. 예를 드는 거야. 다 달라 사람마다. 자, 세 번째. 난소가 하는 일은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수정하려면 남자하고 관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남자와 관계하는 게 너무 싫어. 내지는 남자를 너무 관계를 하고 싶어. 근데 이 남자가 전혀 그런 걸 싫어해. 이렇게 애정결핍인 경우도 있어. 내지는 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이 인간이 자꾸 들여대. 못된 놈이, 나쁜 놈이, 죽일 놈이. 내지는 성추행을 당했어. 그런 것도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궁암도 마찬가지. 위암은 음식을 먼저 소화시키는 장기잖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음식을 먹기가 싫어. 근데 자꾸 먹는 어떤 일이 생겨. 뭐 그런 어떤 심리가 있어요. 내가 위암에 걸렸다 하면은 왜 내가 위암에 걸렸을까? 위한테 물어보면 돼. 다 말을 해준대.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 돼.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심리가 있다고. 아까 제가 귀에서 물이 나오면 귀한테 물어보라고. 너 왜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EFT를 잘하려면 첫 번째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끈기가 있으려면 단순함의 반복을 계속 해야 돼. 무식하게 단순함의 반복.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확신을 가져야 돼. 기적에는 한계가 없어. 자, 여러분이 EFT로 허리를 고치는 거랑 여러분이 EFT로 암을 고치는 거랑 여러분이 EFT로 강아지의 감기를 고치는 거랑 여러분이 강아지의 암을 고치는 거랑 똑같아. 왜 똑같을까? 똑같다고. 왜 똑같아? 이게 꿈이잖아. 꿈이야. 내가 소설 쓰는 거라니까? 소설 쓰는데 내가 뭐 강아지 암 고치는 거 뭐 쉽지. 강아지가 EFT를 했더니 암이 나았다. 끝. 오케이? 자, 유리아쌤의 뱃살 빼지는 거 쉬워? 어려워? 쉽지. 내가 소설 작가잖아. 유리아가 EFT를 해서 뱃살이 빠졌다.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자, 김은숙이 EFT를 했더니 귀에 물이 안 나왔다. 어려워? 하나로 쉽잖아. 유진영이 EFT를 했더니 암이 사라졌다. 어려워? 쉽잖아. 그냥 쓰면 돼. 끝. 소설 작가잖아 나는. 이게 소설이라니까. 리얼이 아니야. 리얼이 아니야. 소설. 그러니까 뭐 대립돼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엄마가 내 EFT를 했더니 낫거나 말고 너무 당연하지. 내가 소설로 쓰는 거야. 미국에 있는 엄마가 내가 대립을 했더니 암이 나았다. 끝. 근데 그거가 제일 중요한 뭐라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 기적에는 한계가 없다고. 자기가 얼마나 믿냐의 문제라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게 기적이 아니야? 일상인 거지. 그게 과학인 거고. 자, 집중. 무의식의 깊숙이 들어가서 감정을 실어서 집중해야 돼. 그래야 효과가 좋아.
어떤 사람은 10개를 하면 10개 빨리 좋아지고 10개 다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10개 하면 1개 좋아지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난다?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끈기를 가졌느냐 아니냐, 확신을 가졌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고요. 자, 오늘 강의 다 했고요. 질문. 한 가지 사건은 50번 하라고요? 아, 역시 여정이 낫다. 여정이 했습니다. 50번이 아니고 500번, 5000번 해도 돼요. 한 가지 사건을 풀릴 때까지 하라는 거야? 그렇죠. 풀릴 때까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돼. 한 번에 돼. 어떤 사람은 50번 해야 돼. 어떤 사건은 100번 해도 안 돼. 그럼 1000번 해야지. 그러면 그놈 새끼를 계속 500이고 5천이고 욕하고 싶어. 그렇지. 아니, 욕하라는 말은 아니야. 나는 욕하려고 했을 뿐이야. 너는 네 스타일대로 하면 돼. 사랑하는 개새끼야 이렇게 된다고. 재밌게 우습게 해도 된다고. 아니면 욕 안 해도 돼. 나는 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나는 정말 신사라서, 나는 양반이라서 욕은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너 때문에 참 힘들다. 이렇게. 나 여자로 그거 물어본 거야. 아까 저기 파트 돼 있는 거에 850까지를 하라는 거를 물어보시나? 아니 한 번에 아까 50번을 하고 있는 거. 그 말 한 적 없어요. 50까지를 문제. 자, 또 다른 질문.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실습할게요.